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강남 연고대 전문관하고 그 다음에 의학대 전문관에서 지금 이제 일반학하고 유기학하고 강의하고 있는 장성천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의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오셨는데, 오늘 지금 이제 공개특강 구성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편입이라는 것은 수능하고는 다르게 학교별로 시험이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 문제하고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마다 문제 유형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학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학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학하고 유기학은 전부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기반,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일부 학교 중에서는 특정적인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제 학교별로 우리가 이제 문제 문항수하고 시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학교들이 이제 어떤 난이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무래도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학 계열만 있을 경우에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우리가 약대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이제 약대가 들어가면서 거의 학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시험 보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학교 정리되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PPT로 한 4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밑에나, 여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시험을 얘기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오신 학생들은 이제 의전원 준비는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이제 의전원 문제 유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의전원과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단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가 연고대, 그죠?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학 계열을 거의 뽑지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뽑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뽑았고, 올해는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서천 캠퍼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려대 서천 캠퍼스 약학 계열은 서류만 뽑았기 때문에 화학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연고대를 보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지금 중앙대하고 이대까지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함시켰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는 약대가 뽑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대 매년 이제 우리가 필요한 시험이 될 거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중대도 잘 뽑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뽑았는데, 올해 지금 중대가 21년도에 뽑고 난 다음에 24학년도에 처음 뽑았어요. 3년 만에 처음. 그래서 중대하고 고대가 그나마 지금 위에서는 의대가 지금 뽑을 확률이 있긴 한데 매년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뜨문뜨문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계열 학생만 지금 보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생략. 그리고 이제 경희대부터 이제 뒤쪽으로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편입해서 거의 매년 뽑는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미리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형에 지금 30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5분 동안에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시험 보통 보게 되면은 미리 시험은 만점을 맞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화학이 30문항 중에서 대략 한 23문항 정도 맞고 합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생물이 받쳐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75분 동안에 30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약대가 포함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학교들 시험들 보게 되면은 일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기존에 시험을 보고 있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편입 문제하고 미디 문제를 보게 되면 미디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 난이도가 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쪽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연고대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연고대의 특징은 서술형 문항이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 물론 이제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을 뽑고 주관식에 대한 시험을 보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서술형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주관식 문제가 서술형 위주로만 나오는 학교는 지금 연고대가 전부예요. 그래서 연고대가 좀 특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의대 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마지막에 고대가 의대가 나와서 고대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이 15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항 나옵니다. 객관식 15문항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 해당되는 교재를 봤을 때 그냥 예제 수준에 해당되는 정도 굉장히 쉽습니다. 올해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15문항에 해당되는 거 그냥 기본 이론 책에 있는 전부 다 그런 식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술형의 난이도가 집중이 돼 있어요. 이걸로 지금 변별력을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험 시간 보시면은 지금 총 3시간이라고 돼 있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과마다 2과목을 보기도 하고 3과목을 보기도 하는데 과목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3시간 줍니다. 그 안에 풀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술형 9문항에서 10문항이에요. 자, 요 문항 수는 해에 따라 약간씩 변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딱 문항 개수가 정형화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변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좀 이제 문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빼먹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고려대 서술형 한 8, 9문항, 9문항, 10문항 정도에서 한 문항이 제 객관식 유형으로 나와요. 객관식 유형. 객관식 유형인데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답안지 쓰는 그런 형태가 되죠. 서술형.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 서술형 안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앞쪽 서술형, 그 다음에 앞쪽 서술형은 좀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뒤쪽 서술형은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약간 연대보다는 문항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살짝 높은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하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죠. 자, 중앙대는 편입시험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쪽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60분 동안의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30문항이에요. 자, 지금 여기 영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하고 물리화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하고 좀 특징적인 것이 지금 물리학 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앙대, 의대나 약대를 준비하신다면 지금 요쪽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다른 학교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중앙대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편입 문제들은 우리가 그 해에 어느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냐에 따라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여기 물리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리화학이라는 것은 화학에서 배우는 전공 물리화학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일반학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식은 그냥 기본적인 식이 주어지고 그 식을 활용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학 파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파트라든가 아니면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 파트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이 좀 유도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살짝 문제에 활용이 돼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미분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실제 화학에서는 미분이라든가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학은 화학 양론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비례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2년 전에 지금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미분 문제, 실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의 값을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대는 지금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공 때 배우는 물리학 파트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 파트 중에서 식 위주로 설명되는 그런 파트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냥 문제풀이 들어갈 때, 중앙대 위주의 문제풀이를 들어갈 때, 기출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때 그냥 집중적으로 연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를 풀 때 약간 좀 더 신경 쓰면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는 지금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경희대하고 단국대입니다. 경희대하고 단국대도 지금 이제 일반 의학계열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경희대하고 단국대의 특징은 미투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학교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 쪽에 해당이 돼요. 지금 이제 경희대 보시게 되면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대략 한 15문제 20문항인데 지금 경희대가 4년 동안 지금 시험을 봤는데 4년 동안에 15문항만 계속 내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앞쪽에 써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표현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는 그냥 15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15문제, 그 다음에 생물 15문제, 총 30문제죠. 총 30문제를 90분 동안에 풀고 있어요. 그리고 유형은 미트를 많이 닮긴 했지만 미트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편입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쪽에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트보다 살짝 유형이에요. 문제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 전체 30문항에 90분, 생물하고 화학 합쳐서 90분이거든요. 시간 충분하겠죠? 그죠? 여기는 무조건 만점 받아야지 합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경희대는 유기화학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15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고 그 한 문항도 일반학하고 내용을 섞어서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이제 수능 형태를 보게 되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문항 정도만 유기화학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냥 15문항 중에서 뭐 한 13개, 12개 맞으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다 맞아야지만 합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솔직히 지금 4년 동안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 4년 동안에 처음 2해는 유기화학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일반학만 나왔고 그 다음 3년째 유기화학이 나왔는데 유기화학 출제하면서 첫 번째 해는 앞쪽에 있는 유기화학 전범위에서 앞쪽에 해당되는 유기화학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는 뒤쪽에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좁은 부분이긴 하지만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유기화학 전범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의대 쏠림이 좀 심한 건 알죠? 그죠? 그래서 올해 특이사항인데 지금 올해 편입 학교 중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학교가 경희대하고 중앙대였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경희대하고 중앙대 합격생들이 전부 다 지방대 의대 출신 아니면 약대 출신 이런 학생들이 전부 다 합격했습니다. 예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는데 좀 약간 의대 쏠림이 심해지면서 지금 지방대에 있는 의대생들도 지금 수도권으로 오기 위해서 시험을 다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희대하고 중앙대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만 뽑혔습니다. 그런 정도는 좀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객관식 오지선다형 3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즉 화학 30문항, 그 다음에 생물 30문항, 총 60문항이죠. 60문항을 8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게다가 난이도는 미투형.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죠? 자, 이게 단국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해서 3년 동안 이제 그 편입생을 뽑았는데 2년째, 두 번째 해당될 때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60문항 중에 합격하는 학생이 60문항 중에서 40문항을 맞췄어요. 대략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면은 80점이 안 되는 형태죠. 그 정도만 맞았을 때 맞고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2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중에서 그 해에 4문항 정도가 유기화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문항 중에서 20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 4문항이 유기화학이고, 그러면 유기화학 전부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에 유기화학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생도 단국대 합격을 했어요. 올해는 또 상황이 달라요. 올해는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굉장히 큰 난이도를 겪으면서 일단은 또 1년 동안 쭉 준비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미투 유형에 그전에는 일반 편입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미투 유형이 잘 안 나왔었는데
지금 경희대하고 단국대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여기는 편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거든요. 요 학교들이 요 학교들이 지금 이제 편입을 시작하면서 미투 이용의 문제들이 끌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상황에서 한 3분의 2 정도만 맞으면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예, 유기화학을 안 하더라도 일반학만 갖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살짝 낮아진 것도 있고, 학생들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예, 제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에요. 예, 4개월 동안에 타이머통 연습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50분 동안에 30문항 푸는 거, 물론 이제 단국대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연습을 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4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약간 낮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연습한 것도 이제 도움이 돼서 학생들이 올해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이 5개 미만으로 틀렸습니다. 게다가 유기화학이 올해는 7문항이 출제됐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유기화학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커버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디를 처음에 설명했던 이유는 결국 예전에는 미디 문제 갖고 연습을 안 했지만 지금은 미디 유형 갖고 연습을 해야지만 경희대하고 단국대가 일단은 연습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경희대하고 단국대에 해당되는 일반화학이 연습이 된다라면 나머지 학교 일반화학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학은 지금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유기화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유기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들이에요. 예,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자, 미디스는 물론 이제 3분의 1이 유기화학이 들어가는 거고, 자, 연대, 고대, 유기화학 문제가 연대 같은 경우에 많아봐야 2문항이에요. 객관식 하나, 많아봐야 서술형 하나. 예, 지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서 유기화학이 한 문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대략적으로 10%?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 30문항이 나오는데, 30문항 중에서 유기학에 해당되는 게 2-3문항 정도밖에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10%에 해당이 돼요. 오히려 지금 물리화학 쪽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경희대하고 단국대, 아까 얘기했죠? 경희대 굉장히 적죠. 10%도 안 되는 부분. 예, 단국대는 약간 늘었습니다. 단국대는 약간 늘어서 지금은 이제 한 2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기화학이 출제가 돼요. 예,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 물론 이제 안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기화학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연세대 미래, 지금 주관식 15문항이에요. 여기는 주관식하고, 그냥 단답형인 주관식하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서술형이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는 좀 다른데,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총 140번 동안에 지금 이제 화학하고 생물을 같이 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화학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주관식 15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이 출제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연세대 미래는 50%씩 1대1로 출제가 돼요. 예, 유기화학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 대부분의 의학계열들은 유기화학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예요. 자, 원광대 같은 경우, 연세대 미래는 시간에 비해서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원광대. 자, 원광대 보시면은 지금 50분 동안에 객관식 40문항, 40문항. 거의 1분 동안 하나 풀어야 돼요. 그죠?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학교, 원광대 같은 경우 40문항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15문항 정도가 유기화학이에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에 해당되는 포션이 되는 거고, 자, 문제는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0분 동안에 40문항, 그러면은 난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난이도가 높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3년 전만 하더라도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거의 지식형 문제들, 지식형 문제. 뭐 유기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나열된 분자 구조 중에서 뭐 작용기가 다른 거,
뭐 이런 단순한 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지금 뭐 보기 중에서 산성이 누가 더 큰지. 그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만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살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살짝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대략 한 6문항 정도가 미투 유형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점 중반 정도만 되더라도 합격을 했던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 정도 난이도만 해도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난이도 더 높아졌어요. 거의 40문항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미투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합격한 학생들 보게 되면은 생물하고 화학하고 합치면은 지금 결국 100분 동안에 80문항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문항 이상을 찍었어요. 10문항 이상. 합격한 학생들이 10문항 이상 찍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느꼈던 학교 중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단국대였는데 계속적으로 단국대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80분 동안에 60문항 푸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원광대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원광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대가 포함이 되면서 약간 난이도 조정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원광대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원광대 중심으로 타임어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 종류를 단국대 위주의 타임어택 준비와 그 다음에 원광대 위주의 타임어택 준비를 4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그동안의 준비 사항으로 계속 이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광대 특징.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대략적으로 상담들을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원광대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처음 들어? 처음 들어요? 지금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게 영어, 그 다음에 GPA,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필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영어는 당연히 이제 토익 위주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자, 예를 들게요.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원광대의 마지막에 예비 5번째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그 예비 합격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적. 자, 토익 990이었고요. GPA가 80 후반대예요. 필기는 뭐 이제 뭐 한 10몇 개 틀렸을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학생의 점수니까 합격하는 점수니까 지금 일단 요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원광대 특징. 영어는 당연히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광대는 1단계에서 영어로 가르기 때문에 1단계에서 그래서 올해 원광대 1단계 컷이 985였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990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985에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익 점수 높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영어로만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필기 뽑고 면접, 내신 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GPA가 좀 약한 학생은 원광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GPA가 전부 다 95 이상이에요. 합격한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교가 높을수록 당연히 GPA가 높을 거고요. 재작년에 단국대 붙었던 학생이 보면은 토익 990, GPA 98. 그리고 필기 굉장히 잘 보고 보통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GPA가 80 후반대면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출신 학교가 연세대 미래예요. 일반과. 자, 그리고 또 한 명, 원광대 최초합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약대 출신이라는 게 좀 장점이 되긴 해요. 아무래도 요번에 지금 원광대 생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약대를 졸업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의 문제였냐면은 약에 해당되는 후유증, 그 약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물어봤거든요. 약대 출신 아니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개 포함이 됐어요. 생물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대 출신이 올해는 좀 약간 유리한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익 점수가 985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 붙었겠죠? 그죠? GPA가 80입니다. 정확하게 80. 그죠? 4.0 만점에 2.5? 이 정도. 2.5. 그러다 보니까 약대 출신인 게 필기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합격한 건 있긴 한데,
아무래도 GPA 안 본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GPA 약한 학생들은 원광대, 대가대 위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서류하고 면접이 들어가긴 하는데, 보통 이제 학교들 같은 경우 서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GPA 반영률이 꽤 있어요. 퍼센티지는 표현이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가대는 그 비율이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요 친구가 대가대 예비 1번, 요번에 대가대가 한 명 뽑았거든요. 한 명 뽑았는데, 요 친구가 대가대 예비 1번 받고서는 여기도 합격을 했어요. 추가 합격. 그런데 이제 두 개 중에서 원광대하고 대가대 중에서 원광대를 선택하고 간 거죠. 그죠? 예, 게다가 지금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약대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가대도 학점을 잘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내신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신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건 95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원광대하고 대가대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북대입니다. 자, 전북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객관식 15문항에 마지막에 주관식 5문항. 여기는 진짜 주관식이에요. 단답형. 주관식인데, 솔직히 전북대는 유기화학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유기화학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아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유기화학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준비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학도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생물하고 화학, 지금 보시면은 20문항, 생물도 20문항, 총 40문항을 50분 동안에 푸는 건데, 학생들이 전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50분 동안에 40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난이도는 그냥 극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의, 그냥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예제 정도 문제 수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입니다. 자, 충북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학하고 생물 같이 이제 보는 학교, 60분 동안에 결국 이제 화학 20문항, 그 다음에 생물 20문항에서 총 40문항 보는 학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약학 입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일반학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유기화학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학하고 유기화학이 거의 1대1. 그죠? 약대를 뽑는 학교들은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강원대. 자, 강원대는 솔직히, 강원대는 이제 수의대하고 그 다음에 약대 두 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영어로만 뽑고, 그 다음에 필기를 봐요. 근데 이제 1단계에서 영어가 990이에요. 지금,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의대가 지금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강원대는 지금 1단계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990이 컷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광대보다도 오히려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영어랑 그 다음에 GPA를 가지고 1단계 뽑습니다. 약대. 그리고 이제 약대 합격한, 물론 이제 추가 합격을 하는 학생이긴 한데, 추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GPA가 98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익이 975였어요. 그래서 약대인 경우에는 토익이 975인 경우에 합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이 점수가 좋으면 요거보다 약간 낮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요 정도 컷에서 합격생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강원대는 유일하게,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일반학만 출제하는 학교예요. 일반학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유기학도 안 나오고 다른 것도 안 나오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필기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거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GPA가 좋아야지 강원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게 3페이지째죠? 그죠? 지금부터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전부 다 약대만 뽑는 학교들이에요. 약대 뽑는 학교가, 물론 이제 서류 전형으로 뽑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해서 18개 학교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아졌는데, 자, 경성대, 계명대, 동덕여대, 목표대, 삼육대, 우석대.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또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성대하고 계명대의 특징은 분석화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원광대가 무기화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그 학교마다 특별히 들어가게 되는 전공화학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분석화학을 뺀 나머지 전공화학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 풀이할 때 조금씩 하면 되는 거고,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무기화학 파트가 들어가긴 하지만 대략 우리가 하루 정도만 투자하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얘는 달라요. 얘는 분석화학은 분석화학 전 범위가 다 들어가요. 예, 지금 여기 분석화학은 화학에서 배우는 분석화학이 아니라 의약품 분석화학이라는 내용에서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화학 기법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 기법에 해당되는 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총 전체적으로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골고루 출제가 돼요. 골고루. 여기 두 학교 전부 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석화학은 전범위를 간단하게만이라도 전범위를 전부 다 커버해야 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학교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학교. 게다가 지금 경성대하고 계명대 일반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이 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각 영역이 3분의 1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화학 만만치 않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경성대, 자, 올해 경성대, 물론 최종 합격은 안 됐고, 1단계만 지금 붙은 학생인데, 올해 지금 이제 경성대에서 1단계 붙은 학생 중에 한 명의 성적이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이었어요. 합격이. 아무래도 이제 분석화학이 처음에 들어갔고, 학생들이 분석화학에 대한 준비는 지금 전혀 안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석화학 다 틀리고, 거의. 예, 그리고 이제 유기학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단계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단계 붙은 학생들이 그 70점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 학생이 그 주변에서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학생들이 일단 지금 분석화학이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올해는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시험 봤을 때는 아무래도 1단계 성적이 좀 올라가겠죠. 그죠? 예. 자, 계명대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3분의 1씩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경성대, 자, 20문항, 그 다음에 생물도 20문항이에요. 예, 총 40문항을 45분 동안에 푸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타임 어택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분석화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지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학생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계명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동덕여대 지금 50분 동안에 25문항. 예, 그렇다는 얘기는 타임 어택이 크게 요구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자, 충분한 시간,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1대1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입니다.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학이 1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포대의 특징은 목포대는 화학만 시험 봐요. 생물 없습니다. 그런데 필기는 화학만 보고 면접에서 생물로 면접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생물하고 화학을 다 해야겠지, 그치?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육대, 그 다음에 우석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유기화학하고 일반화학이 1대1로 나옵니다. 그리고 타임 어택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은 학교들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석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50분 동안에 40문항이죠. 어디랑 비슷해요? 원광대랑 비슷하죠? 그죠? 지역도 우석대하고 원광대가 거의, 그지? 예, 전투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석대가 원광대의 유형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원광대하고 좀 다르게 원광대는 무기학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석대는 없습니다. 난이도는 예전 원광대 난이도. 유형이 되게 비슷해요. 예전 원광대 스타일하고. 예,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전형에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우석대 같은 경우,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1단계에서 필기로 뽑고, 필기로 거르고, 어떤 학교는 영어로 거르고,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단계가 복잡한 학교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한 단계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단계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영어 100, GPA 100, 필기 100. 1대1, 1대1. 그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안 좋은 학생, 영어가 안 좋은 학생, 일단 다 지원한 거야. 그래서 지금 우석대 2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250대 1. 예, 최고예요, 최고. 자, 우석대가 들어가기 편할까요? 원광대 의대가 들어가기 편할까? 아니면 중앙대 약대가 들어가기 편할까? 아무래도 우석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단적인 예를 들게요. 원광대 의대 붙은 학생이에요. 물론 이제 대기 번호 5번인데 이제 운 좋게 붙긴 했습니다. 그 일화는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특별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기 5번까지 붙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2, 3번에서 끝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원광대 의대하고 우석대 약대, 당연히 우석대 약대가 붙기 쉬울 것 같죠? 그죠? 원광대 의대 붙은 학생입니다. 네, 우석대 약대 예비 104번 받았어요. 그죠? 자,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약대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나눠지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학교들을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대보다는 약대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편입은 아니에요. 편입은 학교마다 다 다르고, 시험도 다 다르고, 그리고 시험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의대는 솔직히 특별하게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PT를 준비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넘어옵니다. 마지막에 PT를 봤던 학생이 3만 명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넘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도 지금 매년 조금씩 넘어옵니다. 그래서 게다가 PT에서 결과가 안 나왔던 학생들이 올해 약대를 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도 PT에서 실패를 했는데 중앙대 약대를 붙었고 올해. 그리고 이제 한 학생도 PT에서 실패했던 학생인데 요번에 대가대 약대 붙어가지고 대가대 약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생은 또 역시나 PT에서 실패했는데 미트 준비해서 서울대 치전하고 그 다음에 의대에서 영광대 의대를 붙어서 결국 이제 서울대 치전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즉 PT에서 실패해놨던 학생들이 의학 편입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PT보다 의대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 시장은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약대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중앙대 약대하고 우석대 약대. 당연히 중앙대는 서울에 있어요. 게다가 약대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당연히 우석대 약대가 가기 쉬워야죠?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인데 우석대 예비 25번 갖고 끝났어요. 합격 못했습니다. 그 친구 목포대 썼는데 목포대도 떨어졌어. 다른 데 다 떨어졌고 중앙대 약대 하나 붙었어요. 그것도 최초합으로.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 붙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시험 영상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학교 붙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맞는 학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생들이 솔직히 내가 어느 시험에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냥 계속 연습해보고 느끼는 거니까. 게다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점수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약대 붙은 학생 같은 경우에 원서를 16개인가 19개인가 썼어요. 경희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대, 의대, 약대 골고루 해서 지방대에 있는 지금 약대까지 대략 한 19개 정도 썼을 거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지금 중앙대 하나 붙은 거예요. 중앙대 하나. 그 친구 같은 경우 지금 토익이 985였고요. 그 다음에 GPA가 95 정도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중앙대 스타일에 맞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그런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에 맞는 학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워낙 학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지원들 많이 하고 선택하다 보면은 학교 갈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 꼭 뭐 절대적으로 필기가 높다고 해서 붙는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위권에 있긴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 꼭 낮은 학교가 쉽고 높은 학교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 제주대, 그 다음에 충남대, 그 다음에 한양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총 90분이죠? 90분이고, 여기 제가 문항수 안 썼네. 지금 뭐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논술형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객관식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가 25문항 나왔을 거예요. 25문항 나왔고, 전남대 특징. 자, 다른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학 같은 경우 심지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밀도 구하는 문제.
그냥 질량 주어지고 부피 주어지고 밀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냐면 유효 숫자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단순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나왔는데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미트 유형이었어요. 약간 난이도 높았습니다. 전남대.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전남대가 약간 난이도가 높다. 일반학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즉 일반적으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유기화학에 포션을 많이 둬요. 그런데 지금 전남대는 일반학도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주대는 뭐 이제 뭐 생물, 화학, 물리 분야 포함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생물만 나왔어요. 제주대는 판단이 안 서요. 제주대는 지 맘대로 해서 제주대는 일단 지원하는 학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충남대, 그다음 충남대 지금 이제 객관식 30문항이고 총 60문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일반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왔고, 한양대가 다른 학교랑 좀 다르죠? 한양대는 논술형이에요. 논술형이고, 올해는 거의 지문이 일반학에만 편중이 돼 있었는데, 논술형 언제든지 유기학으로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양대는 뭐 물론 이제 약대 메리트가 있긴 한데 다른 대하고는 좀 이제 준비하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들 특히 이제 약대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일반학하고 유기학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만 준비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역별로 어느 학교가 들어가는지 자,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지금 일반학만 출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하고 유기학하고 같이 출제하는 학교, 그 다음에 일반학, 유기학 포함하면서 다른 영역이 들어가는 학교,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학만 포함하는 학교, 지금 강원대는 일반학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일반학만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한양대는 언제든지 유기학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거의 대부분 학교가 유기학까지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그죠?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있는 학교들이 유기화학이 퍼센티지가 그나마 좀 약한 학교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1대1 유기학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파트가 들어가는 게 중앙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기화학입니다. 원광대인데, 자, 무기화학이라고 해서 무기화학 전범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혹시 화학을 공부했던 학생들 있나요? 일반학 공부하는 학생 있어요? 혹시? 다 없어요? 처음이야? 자, 뭐 일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학에서 맨 마지막 파트를 보게 되면은 착화합물이라는 영역을 배웁니다. 솔직히 그 착화합물에 해당되는 게 무기화학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광대에서 무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학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분자 구조 파트를 배우긴 합니다. 분자 구조. 단순하게 일반학에서는 분자 구조를 배우게 되면 뭐 직선형이냐 삼각평면이냐 사면체냐 이런 단순한 형태를 배우게 되는데 무기학에서 분자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분자의 대칭성을 정리한 거예요. 얼마나 대칭적이냐. 그러면 이제 대칭성에 따라서 결국 이제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대칭성을 나눈 건데 대칭성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집합처럼. 그러면 그 집합에 해당되는 기호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분자 구조가 어느 집합에 속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그것이 군론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그룹 디얼인데 결국 분자 구조를 집합화 시켜가지고 나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매년 두 문항이 꼭 출제가 됩니다. 두 문항. 40문제 중에서 두 문항이니까 5%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정도는 그냥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거 풀면서 반복적으로 좀 풀어야 되긴 하는데 익숙해져야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루 정도만 시간 투자하게 되면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리학 파트하고 무기학 파트는 추가되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석화학은 아까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예전에 약대가 없었을 때는 대가대만 분석화학을 출제했어요.
자, 그러니까 전체 학교 중에서 대가대 하나야. 그걸 위해서, 게다가 대가대 분석화학도 전범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출제 영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석화학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 자, 요 학교를 위해서 분석화학을 한다? 이 학교 위해서 분석하다가 6이 망하면 끝장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분석화학을 공평하게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분석화학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대가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15문항에 주관식이 5문항이 출제됐는데 객관식에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죠? 예. 이제 잘하면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화학 낸 것이 작년인데, 작년. 그런데 그 분석화학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관식에서 분석화학 문제가 나왔어요. 주관식에 분석화학 문제가 나왔냐면 유형이 뭐였냐면은 혹시 고등학교 때 통계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통계에서 그 오차 범위 구하는 거 있죠? 예,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관련된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만약에 수학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는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석화학은 솔직히 이 학교만 위해서 우리가 한다 좀 애매했고, 그리고 대비하기도 시간이 너무나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준비 안 했습니다. 공평하게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동등한 입장에서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웃기게 올해 대가대는 분석학을 안 냈어요. 일반학하고 유기학만 냈습니다. 지금 경성대하고 계명대만 냈는데 결국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자, 요 두 학교를 위해서 분석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제가 전부 다 여기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수업은 깝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름에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다룰 거예요. 전부 다 다루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분석학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일단은 듣고 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여기가 정리하는 시간적으로 충분하다면 여기도 준비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포기하고 여기 안에서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영역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이 단순하면 경쟁률이 높다고 얘기했죠? 우석대 250대 1. 그죠? 그런 식으로 경쟁률에서는 이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분석화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붙을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성대하고 계명대 요번에 붙은 학생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화학과 학생들이 좀 붙었어요. 아무래도 화학과 학생들이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우니까, 물론 이제 의약품 분석화학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분석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과 학생이 좀 유리했던 그런 이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합격생의 일환데, 원광대 예비 5번 붙은 학생 있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올해 보면은 지금 이제 경희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 경희대 중앙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연세대 미래를 선택하고 간 학생이에요. 연세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도 붙고, 그 다음에 대가대 붙고, 연세대 미래 붙고, 세 군데. 원광대 아니구나. 원광대 말고 그 원광대 대신에 충북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대,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세 군데 붙은 학생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가대 한 명 뽑는데 최초합이었거든요. 연세대도 역시 마찬가지 최초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는 학벌도 괜찮고, 고대, 그 다음에 내신도 괜찮아요. 98, 영어 990,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대 1번 말고 예비 1번으로 붙은 학생은 내신이 좀 낮다고 했죠. 대가대 내신 안 본다라는 거. 자,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예비로 받았어요. 경희대하고 중앙대 예비 받았는데 경희대하고 중앙대가 예비가 한 명 빠졌어. 한 명. 그러니까 의학 계열은 예비가 거의 안 빠집니다.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단국대 의대 붙은 학생, 단국대 의대 붙은 학생이 전북대 치대도 붙었고 그 친구도 원광대 예비 3번을 받았는데 예비 2번에서 끝났어요. 원광대도 웬만하면 예비 안 빠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올해 원광대가 10명을 뽑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약간 많이 뽑은 건 있긴 하고 한데 지금 원광대 예비 5번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갔어요.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안 그랬으면은 그 친구는 1년 더 해야 되는데. 자, 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드릴게요. 자, 만약에 학생들이 원광대 의대랑 그 다음에 단국대 치대랑
그 다음에 충남대 약대를 붙었어요. 의대도 아니고. 골고루 붙었죠? 그죠? 예, 중복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단국대 치대 19명이나 뽑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자, 어디 선택할 거예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국대 치대도 선택할 만하긴 한데, 아무래도 지금 의학계를 좋아하는 학생은 당연히 여기 선택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선택했어요. 그래서 원광대 최초 반 학생 중에서 2명이 의대랑 약대를 같이 붙었는데 약대를 선택했어요. 약대로 빠지니까 그 친구가 의대를 붙은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예측으로는, 3개 중에서는 여기는 국립대죠? 그죠? 아무래도 학비가 굉장히 쌀 거예요. 국립대 약대하고 사립대 의대 치대랑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학비가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됐을 거고, 그리고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단 시작은 전부 다 의대 치대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학교지? 봄쯤에 우석대였나가 아마 처음 삼육대인가 무석대가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중앙대가 뽑는다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전부 다 약대들을 생각한 거지. 그래서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 있는 의대, 치대, 약대 중에서 오히려 약대를 선호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래도 공부한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약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여하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의대 붙은 학생이 약대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운 좋게 또 이제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당분간은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거예요. 모르죠. 올해 같은 상황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입시라는 게 지금은 약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약대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의대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약대 편입이 들어왔을 때는 솔직히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생명계열 학생들이면은 이제 약대가 보이잖아. 그래서 약대를 지원한다고 많이 생각들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의대 지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올해 특징입니다. 아마 몇 년은 계속 갈 거예요. 피트 학생들이 계속 넘어오는 한 일단은 지금 이런 현상은 일단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뭐 미투 유형이다 아니면 좀 단순한 유형이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런 문제 유형이 어떤 식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이것보다도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밀도 구하는 문제, 그죠? 뭐 그런 문제도 그냥 문제가 한 줄에 끝나요. 한 줄에 끝나고 보기 계면 바로 있고, 그럼 굉장히 단순한 문제도 나오니까 그나마 쉬운 문제 중에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상태 문제입니다. 요런 거.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주기율표에 관련된 건데 주기율표에 해당되는 그냥 설명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난이도 낮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산화가 무엇이냐는 질문, 산화제가 뭐냐, 환원제가 뭐냐라는 건데 전부 다 그냥 정의랑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쉬운 쪽. 그나마 그래도 난이도가 하이면서 하 문제 중에서는 하중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정도. 이게 좀 난이도가 낮은 쪽입니다. 그리고 연대 준비하는 학생, 이 정도 난이도만 하면은 객관식은 다 맞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자 쪽? 그쪽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퍼센티지가 10%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객관식만 맞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요 정도 난이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투 유형이야. 요 유형이 최고 난이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아까 나와있던 주기적 경향성과 관련된 건데, 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디테일하게. 그죠? 요거는 그래도 이제 미투 유형 중에서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요거는 지금 하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서 하가 이 정도예요. 밑에서 하가 일반적인 편입에서 한 중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중 정도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이제 유형 1에서 얘기한 산화 환원에 관련된 건데, 자, 산화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몰이 분해한다. 화학 양론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동되는 전자 몰수 좀 더 들어가죠. 그죠? 아까는 그냥 정의에서만 지금 국한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산화 환원에 해당되는 건 전범위에 해당되는 걸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중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보통 이제 요 정도 하고 요 정도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가 더 높은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지금 산하원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전지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지 반응이 나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 전지 반응에 해당되는 다양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미투 유형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 이론, 물론 이제 여러 이론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능처럼 이제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입이라는 것은 문제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수가 그 전날 문제를 내고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거 빼먹었네. 지금 문제 유형 중에서 제가 고신대 뺐잖아요. 고신대 못 봤지. 그죠? 못 봤죠? 고신대 제가 빼먹었는데, 고신대를 뺀 이유가 뭐냐면, 고신대는 솔직히 여러 학교 중에 모든 의대를 다 통틀어가지고 문제 완성도가 제일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시험 전날 밤새서 문제를 내고 출제한 학교 그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필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고신대 필기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총 150명이었는데 1단계 필기에서 붙은 학생이 100명이에요. 3분의 1을 붙입니다. 보통은 뭐 이제 5배수 아니면 10배수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3분의 1을 뽑았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지원자 중에서 3분의 2. 그런데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발표, 그 다음 면접 바로 와요. 보통은 면접 준비할 시간을 최소한 3, 4일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면접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큰 의미를 두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이내 면접 본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필기 성적하고 서류 갖고 거의 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면접에서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교수를 패거나 교수와 싸거나 그런 짓만 안 하면 대신 대답은 똑바로 해야겠죠. 그죠? 그 정도만 되면 면접에서 큰 이상은 없습니다. 성적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1단계에서 뽑고 중앙대 같은 경우인데 1단계에서 필기로 거르고 난 다음에 중앙대는 또 10배수입니다. 10배수고 그리고 2주 후에 아마 면접을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면접 시간이 좀 2, 3주 정도 면접 시간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면접 전에 문제를 주고 푸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서류에 GPA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면접에서 그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이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접이 중앙대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당락의 결정,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대부분 합격하는 반면 중앙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신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신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 필기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발표, 그 다음에 면접 봐요. 게다가 고신대 전형의 특징이 영어가 80이에요. 영어가 80. GPA 10, 그 다음에 필기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토익을 받는데 고신대는 탭스를 받습니다. 자, 탭스 받는 학교는 뭘 얘기하냐면은 토익하고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예요. 토익 만점이 영어 만점이 안 나오고요. 탭스는 대략 한 560 정도, 64였나? 560 정도면 그때부터는 만점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탭스로 뽑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필기 어느 정도 보고, 필기는 당연히 지금 이제 거기 합격한 학생이 들어가야겠죠. 필기 어느 정도 보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탭스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 붙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제 뭐 있냐면, 서류 면접이 중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학교 본다는 뜻이 돼요. 지금 이제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혹시 문과생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문과생들 중에서 또 이제 의학학교를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과생이면은 면접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차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쪽에서 의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 중에서 지금 이제 아까 합격한 학생들하고 거의 비등한 필기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2년 연속 단국대 치대 1단계는 붙었어요. 근데 첫 해 면접에서 계속 문과생인데 와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질문만 하더래요.
중간중간에 딴 질문을 했는데 결국 자꾸 문과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지, 질문이. 그래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때보다 성적이 좀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영어도 잘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물론 이제 첫 해는 좀 그걸 좀 심하게 질문한 반면, 올해는 좀 부드럽게 질문했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과생인데 올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치대를 19명이나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들어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굉장히 잘 봤으면 모르겠는데, 필기를 굉장히 잘 봤으면, 근데 필기가 좀 어중간하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사소한 그런 이제 그 사실들도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이제 문과생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적인 문제인데 그 문과 출신들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좀 점수 폭이 굉장히 좀 심해요. 들락날락. 아무래도 이제 기초가 이과생보다는 기초가 좀 아무래도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강한 부분이 잘 나오고 많이 나오게 되면 점수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드러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결국 이제 합격생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과생이에요. 형광생들 보면은 지금 제 반에서 거의 한 20명이 붙었는데 전부 다 이과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과생하고 문과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에 원광대에 붙었던 학생, 그거는 이제 신촌 쪽에서 나왔는데 원광대 붙었던 학생 보면은 최대 출신인데 뭐 이제 전북대도 붙고 뭐 어디 수의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강원대 의대도 붙고 해서 강원대 선택해서 간 학생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올해는 문과생은 거의 물론 이제 문과생이면서 성적 위주로 가는 학교들, 서류 있잖아요, 서류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필기 보는 학교들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문과생이 좀 쉽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의대는 전부 다 지방대 의대생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전에 있지 않았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밑에 유형은 좀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 쪽입니다. 자, 유기 쪽. 요게 이제 예전 원광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기화학은 말로써 설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유기 반응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 반응이 반응물하고 시약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 근데 유기화학을 좀 쉽게 내는 학교들은 반응 하나하나가 그냥 문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같은 경우 미트 유형이라고 해서 반응을 여러 개 묶어서 냅니다. 그럼 아무래도 난이도가 높아질 거니까 반응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쪼개고 안 쪼개고 그런 차이예요. 그런데 원광대는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석대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전부 다 반응 위주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원광대하고 우석대가 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유기학 반응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데 그 기본적인 반응에 해당되는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죠? 이런 식의 설명이 가능한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산성도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앞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학교들이 전부 다 시험 문항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이론을 할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 유형 이런 거 판단해 봐야 오히려 공부하는데 혼란만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3월이죠.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3, 4월에 기본 1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 6월에 기본 2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일반화학에 해당이 돼요. 일반화학 전범위 모든 학교가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착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손으로 계산해야 하고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투 유형까지 골고루 우리가 다룰 거예요. 자, 미투 유형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최고 난이도 했을 때 여기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미리 경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 7, 8월이죠? 7, 8월 때 심화과정 할 거예요. 심화과정은 아까 이제 물리화학, 그 다음에 무기화학, 그 다음에 분석화학, 요 전공화학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예, 그것들을 전부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화학 심화하고 양자화학 심화과정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게 지금 이제 중앙대. 예, 그런데 지금 열화학 심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중앙대도 많이 출제를 하고, 지금 요즘에 원광대, 그 다음에 대가대, 아니, 대가대 말고, 원광대, 단국대, 경희대, 미트 유형을 내는 학교들은 전부 다 열화학 심화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반 정도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분광학이라고 해서 분석화학에 해당되는 내용이 좀, 유기화학에서 다루게 되는 분석화학이에요. 유기화학에서 다루는 분석화학하고, 그 다음에 분석화학에서 다루는 분석화학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분석화학은 기기 자체, 원리 자체에 치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기에서 분광학, 분석화학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자료 해석에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군론, 고분자, 요게 지금 원광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분석화학이 이제 대가대, 그 다음에 계명대, 경성대에 해당되는 학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이제 전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학 파트예요. 자, 유기학 파트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대단원 1부터 시작해서 대단원 5까지 나눈 겁니다. 자, 우리 일단은 유기화학은 거의 대부분 학교가 전부 다 출제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기학은 그냥 전범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나눈 거는 대단원 1은 그냥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거. 기본 구조. 그래서 연세대에서 유기화학이 나오게 되면 올해는 고대는 반응까지 갔는데 연세대는 물론 예전에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반응이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최근 동안에는 전부 다 지금 구조랑 관련된 부분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 같은 경우 객관식,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전북대 유기학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전북대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학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학교, 이런 학교들은 그냥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단원 2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유기학 퍼센티지가 제일 낮은 학교들, 잘은 안 되긴 하지만, 연고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고대, 최근 동안에 계속적으로 분자 구조만 나왔다가, 올해 갑자기 고대에서 벤젠의 반응과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자 구조 위주로 정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면 지금 전북대라든가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젠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커리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유기화학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5월부터 시작하는데 5월, 6월 두 달 동안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좀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학교하고 연고대 위주로. 그리고 의학계열 학생은 여기 다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반응의 난이도가 약간 높은 학교들은 뒤쪽까지 가게 되고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편입은 시험 범위가 수시로 바뀌어요. 언제든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기 퍼센티지가 높은 학교 무조건,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친 거고요. 무조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학은 전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학하고 일반학 공부 방법이 달라요. 유기학하고 일반학은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일반학 위주예요. 일반학. 자, 일반학은 일단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론 정리하고, 당연히 이론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습 문제 풀 때 급하게 풀지 마요. 그리고 많은 양을 푼다라고 욕심내지 말고 문제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보통 처음에 이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물론 뭐 단순한 문제들은 다 풀 거예요. 뭐 그냥 유효 숫자 구하고 밀도 구하고 이런 식의 계산 문제들, 쉬운 문제들은 그냥 풀잖아. 근데 이제 약간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풀린다고 해서 처음에 다시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문제 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면서 틀렸던 부분들이 왜 틀렸는지를 이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즉 처음에 이론 과정을 했을 때는 문제풀이를 내가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론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문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부터가 많은 양의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물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속도를.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단어만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많은 양의 문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론책에, 물론 이제 단어문 문제풀이 책도 나가긴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보충 문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스터디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제공하고 같이 풉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대략 한 7, 80문제 정도 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학교별 문제 특성 파악해야 돼요.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타임어택 들어갈 거고, 타임어택 들어가면서는 학교별 특징대로 제가 이제 문제들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파악하고 타임어택 모의고사 준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상당히 시험들을 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모의고사 반 학생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 반에서 지금 50%, 상위 50% 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어택 모의고사 치르면서 50% 정도, 상위 50%에 해당이 되는 정도가 되면은 합격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국대 유형 문제 스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문제 중에서 대략 한 22개 이상 되는 학생들입니다. 9월에 시험 봤을 때, 9월에 처음 타임어택 준비를 했었을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 반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개 이상 만든 학생이 대략적으로 한 20%도 안 됐어요. 그런데 9, 10월 준비하고 난 다음에 11월에 들어갔더니 그 학생들이 5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합격생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요거는 지금 일반화학을 준비하는 방법. 그죠? 아무래도 일반화학은 미트 유형을 가게 되면 응용 파트들이 많이 나와요. 응용 파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계산이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기화학은 다릅니다. 자, 유기화학은 일반화학처럼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반응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기학 보게 되면은 제 수업에서 유기학을 들으시면은 지금 메커니즘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자, 메커니즘 계속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반응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암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메커니즘 하게 되면은 일반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학이 상당히 좀 힘들게 생각들을 해요. 모든 학생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미트 준비하는 학생도 그래요. 미트 준비하는 학생들도 지금 처음에 보게 되면 유기학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학 같은 경우 단순하게 비례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기화학은 분자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오비탈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비탈이라는 건 솔직히 분자 오비탈, 즉 이제 원자 오비탈하고 관련된 건데 솔직히 지금 과학자들 중에서 오비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비탈이라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야지만 반응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피트에서 유기는 문제 특성이 좀 다릅니다. 피트에서는 복잡한 구조를 주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반응들의 특성들을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편입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편입에서는 분자 구조가 주면은 그냥 딱 보여요, 그냥. 그냥 이 부분에 나온 거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들을 잘 정리만 하면 응용도 그렇게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서 이 반응들을 특성별로 잘 정리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지만
아까 원광대 스타일처럼 말로 표현된 것들을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설명하는 거고,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유기화학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래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메커니즘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메커니즘 보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일부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반응식만 외우면 되면 안 돼요? 반응물하고 생성물. 이것만 외우면은 어차피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전체, 유기화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전체 반응이 수백 가지인데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만 변화를 해도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유기화 파트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카보닐이에요. 카보닐. 그런데, 자, 펠러듐이라는 금속이 있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H2 수소가 있어요. 자, 펠러듐의 수소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다라면, 수소가 들어가면은 탄소에 있는 여기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끊어지게 되고, 거기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반응이 생깁니다. 이런 반응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하고 산소에 있는 이중결합은 반응을 못해요.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벤젠이라는 건데, 벤젠 옆에 카보닐이 있으면 얘가 들어갈 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하나만 있으면 그게 이제 항상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려면 결국 분자 구조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기화학은 이론 과정에 있는 반응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잘 정리를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문제 푸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이고, 이게 지금 버튼이 너무 예민해서.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하게 되는 커리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6월까지가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에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7, 8월에 전공화학 파트에 해당되는 심화 이론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거와 병행하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상당히 문제풀이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고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 10월에 그냥 학교별 기출, 문제풀이를 또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요. 근데 의학계열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타임어택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부터 타임어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하루는 올해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당국대 유형의 타임어택, 그 다음에 원광대 유형의 타임어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매주 2회씩 해서 그래서 총 넉 달 동안에 그러면은 시험을 몇 번 보는 거지? 예, 그러면 32번을 봐요. 32번. 예, 그렇게 해서 연습합니다. 예, 2달만 연습하게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시간이 남습니다. 게다가 난이도 계속 높여요, 제가.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잘 보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상당히 실력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은 지금 이제 일반 커리는 12월에 끝납니다. 12월에 끝나고 1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1월에는 특강이 들어가요. 1월에 특강. 그러면 이제 학교별로 해서 직전 특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2월까지 제 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또 시험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대비를 제가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합격생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스터디 참여를 굉장히 착실하게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이 주로 이제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유기화학 컬입니다. 자, 유기화학은 저는 5월부터 시작하시면 합니다. 물론 이제 화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유기화학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에 불과한 거거든요. 계속 그냥 그림만 연습하다 끝나는 거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분자, 원래는 일반학이 완전히 끝나야지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7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해요. 작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유기화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합격들은 했지만, 일부 학생들은 합격들은 했지만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합니다. 자,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까지 전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거고요. 자,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유기화학을 굉장히 적게 포함한 학교들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의대만 지원하는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대와 그 다음에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8월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우리가 타임어택 연습하면서 유기화학을 단어면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9, 10월에 타임어택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때 모의고사에 유기화학을 포함을 시킬 건데, 그때 유기화학은 좀 난이도가 낮은 쪽,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좀 약간 난이도 높여가지고 유기화학을 포함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9월부터는 유기화학은 단어면 문제풀이 따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일반학 모의고사 시간에 유기화학을 조금씩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까지 준비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물론 공부 제일 많이 해야죠. 그죠? 지금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아침 학원 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닫을 때까지 있어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알지만 엉덩이가 무거워지 결국 합격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공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개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각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공부를, 그러니까 뭐 이제 자세하게 써놓긴 했어요. 뭐 학업 계획을 뭐 철저히 관리하고 꾸준한 공부, 뭐 철저한 이해, 완벽한 일하고 했지만 결국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현강에서는. 그래서 현강에 오시게 되면은 첫날 수업하면은 바로 상담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학생에 해당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상담에서는 전부 다 영어 위주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대 최소한 토익이 985 이상이 돼야 되고 약대 975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또 모릅니다. 약대 같은 경우 올해 또 피트 했던 학생, 원래 약대는 그래도 토익이 좀 약간 점수가 낮았던 이유가 피트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좀 영어가 약해요. 영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학생 중에서 한 학생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피트를 했다가 저한테 넘어왔는데 필기는 굉장히 높아요. 단국대 의대를 붙었던 학생하고 필기 성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에서 항상 1, 2등 다퉜던 학생이거든요. 생물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그런데 영어가 너무 약한 거야. 영어가 그때 저한테 처음 왔을 때 영어가 700 후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840,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영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고대를 시험 본 거예요. 그 친구 이제 단국대 천안을 나왔는데, 그래서 연고대 시험 봐서 고대를 붙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중앙대 약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경희대하고 중앙대 예비 1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다시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올 거예요. 그 친구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영어가 960이야. 많이 올리긴 했는데 960에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영어가 975였다면은 그 예비 번호가 바뀌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약대 같은 경우 최소한, 물론 이제 필기가 굉장히 높던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975보다 낮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975 정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게 올해는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더 많이 넘어올 거예요. 일단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영어에 대한 거 집중적으로 상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 공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업이 끝난 시기에 항상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주에 했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문제 정도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수업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물 수업이 있으니까 생물 전에, 오전에, 그리고 이제 주중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 오전에 해서 주 1회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 스터디 시간에 제가 20문항, 대략적으로 한 20문항 정도 문제를 또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보충 문제 또 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고 해가지고 질문을 따로 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쉬는 시간에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강에서는 또 이제 밴드를 운영을 하거든요. 밴드 운영하게 되면은 급한 문제들 같은 경우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게 되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답변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채워가긴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상태에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스터디 진행하게 되는데, 요때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질문을 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원 수업은 1대 다수예요. 1대 다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입맛에 맞는 수업이 안 나와요. 그냥 전반적인 수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수업하면서 요거 이제 스터디 진행하면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부분이 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고, 그리고 이론은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터디 굉장히 많이 활용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에 제반에 있던 학생들 합격생이에요. 최근 2년인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타임어택 효과인 것 같아요. 타임어택 들어간, 물론 이제 약대가 들어간 것도 있긴 한데, 타임어택 연습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다 보니까 합격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2배 이상의 작년보다, 2023년보다는 지금 2배 이상의 학생들, 합격생들 나타냈어요. 항상 주의할 거는 약대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그 전공학과, 전자 쪽 학생은 이제 화학에 대한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생명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고대도 점점 성적이 높아져요. 자, 지금 여기 연고대 붙은 학생, 제 반에는 연고대를 준비한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이 적은데 지금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학원에서 거의 한 3, 4년을 연고대를 준비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다른 분한테 들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작년에 저한테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자, 이 학생 성적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주말반 모의고사 제반을 보게 되면은 의학계열 학생들이 대략 한 평균적으로 8, 90점 정도 맞아요. 100점 만점에. 이 친구가 70점대예요. 그러니까 연고대 준비한다고 해서 성적이 굉장히 낮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꽤 많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해 진행되는 거 보면은 연고대도 점수가 점점 올라가요. 아무래도 경쟁자가 계속 많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또 요번에 또 만약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요. 의대 정원이 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지방대에 있는 의대생들이 또 빠집니다. 지금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빠지게 되면은 어디가 빠지죠? 또 약대생이 빠져요. 약대생들이 그러면 지방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약대가 빠지면 누가 빠지죠? 연고대 학생들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연고대 학생 같은 경우에 생명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가 지금 몇 년 동안 보게 되면은 생명계열이 과 하나가 지금 30명 정도 나와요. 편입생이. 편입 인원이 30명이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 인원이면은 지금 정시 인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 식의 현상이 생겨요. 게다가 지금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7명 뽑았는데 실제로 지금 중앙대 약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자퇴한 학생이 거의 20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10명 중에 20명. 그런데 지금 그만큼 안 뽑았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자퇴한 학생, 결국 이제 빠진 학생의 만큼 뽑은 학교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좀 작은 숫자를 뽑습니다. 아무래도 첫 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숨고르기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게다가 올해는 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서울대, 그 다음에 뭐 고려대, 이대, 그 다음에 숙대, 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서류 전형으로 뽑았는데 지금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요 서류만 뽑는 학교들도 필기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뭘 기다리냐면은 약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피트를 했던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약사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약대가 공통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내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의대가 있는 학교들은 그동안에 편입시험을 계속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가 들어오더라도 그 시험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봤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미 화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보면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일부 학교들, 서류로 보는 학교들은 서류를 가지고 계속해서 뽑는다는 입장보다는 아직은 전형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전형에 대한 준비가 될 테니까 그럼 필기가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필기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또 타임어택이라든가 이런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코 공부할 때 약대라고 해서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의대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지만 결국 이제 약대까지도 우리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편입,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시고요. 그럼 오늘 공개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